양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남보다 크게 욕심낸 것도 없고 평생 아끼며 살았는데 왜 돈은 손에 오래 머물지 않을까? 자식들 위해 쓰고 집안 위해 쓰고 아픈 데 생기면 병원비로 나가고 겨우 조금 모았다 싶으면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밤에는 통장 잔액을 보고 조용히 한숨을 쉬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물복이 없을까?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기에 이렇게 늘 빠듯할까? 제가 오래전 어느 봄날 절마당에 피어난 작은 냉이꽃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지만 바람 끝에는 아직 겨울의 찬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보살님이 절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보살님은 법당에 들어가 오래 절을 올리신 뒤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양띠입니다. 평생 아끼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저는 낭비한 적도 없는데 왜 제 삶은 늘 마른 흙처럼 갈라져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보살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굵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자국이 깊었습니다. 그 손은 놀고 먹은 손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짓고 장을 보고 자식 옷을 빨고 병든 가족을 돌보고 남몰래 돈을 아끼느라 수없이 계산기를 두드렸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살님의 마음에는 억울함보다 더 깊은 피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삶이 넉넉해지지 않을 때 사람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물기까지 잃어버립니다. 양띠분들은 본래 부드럽고 참을성이 많습니다. 큰 소리로 앞서 나서기보다 조용히 자기 몫을 해내고 한 번에 크게 벌기보다 조금씩 모으고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욕심을 뒤로 미루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온화하고 안정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성품 때문에 혼자 너무 오래 참는 경우도 많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부족하다 말하지 못하고 아까워도 자기 몸에 쓰는 돈은 뒤로 미룹니다. 사주에서는 양을 땅의 기운, 미토의 기운으로 봅니다. 땅은 씨앗을 품고 뿌리를 감싸고 곡식이 자랄 수 있게 해줍니다. 좋은 땅은 조용합니다. 꽃처럼 화려하게 피어나지는 않지만 꽃이 피게 해줍니다. 나무처럼 높이 솟지는 않지만 나무가 뿌리 내리게 해줍니다. 양띠의 복도 이와 같습니다. 한순간에 번쩍하고 드러나는 복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고 오래 머무는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이 너무 마르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2026년 병5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라고 말합니다. 불은 따뜻함을 주고 어두운 곳을 밝히며 흙을 단단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양띠에게는 이 불의 기운이 잘 쓰이면 재물 창고를 넓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해온 일이 성과로 돌아오고 작은 저축이 큰 안정으로 이어지고 가족을 위해 해온 희생이 복으로 익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지나치면 흙은 마릅니다. 적당한 햇볕은 곡식을 키우지만 지나친 열기는 밭을 갈라지게 합니다. 이것이 올해 양띠가 꼭 기억해야 할 이치입니다. 불교에서도 같은 가르침을 봅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고통이 됩니다. 돈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삶이 흔들리고 돈에 너무 집착하면 마음이 마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면 그 사랑도 원망으로 변합니다. 절약은 복이지만 지나친 인색함은 마음을 닫습니다. 베푸는 것은 공덕이지만 체면 때문에 억지로 쓰는 돈은 업이 됩니다. 올해 양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움켜쥐는 마음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균형입니다. 보살님은 제 앞에 앉아 자신이 입고 온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옷은 깨끗했지만 낡아 있었습니다. 소매 끝은 해져 있었고 안쪽 단추 하나는 떨어진 채였습니다. 보살님은 민망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입을만 해서요. 아무도 자세히 보지 않으니까 그냥 입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살님, 남이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 가까이에 닿는 것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면 복도 나를 함부로 지나갑니다. 양띠분들은 아끼는 마음이 강해서 낡은 것을 오래 붙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멍난 양말도 조금 더 신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진 속옷도 아무도 안 본다고 넘기며 단추 떨어진 옷도 대충 걸치고 나갑니다. 물론 물건을 아끼는 마음은 귀합니다. 함부로 버리고 새 것만 찾는 삶도 바른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을 놓지 못하면 그것은 절약이 아니라 막힘이 됩니다. 구멍난 옷은
새는 복의 상징이 되고 해진 속옷은 내 마음의 피로를 몸 가까이에 두는 일이 됩니다. 올해 양띠가 피해야 할 첫 번째는 지나치게 붉고 강한 색입니다. 빨간색과 주황색은 불의 기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미 한 해의 기운이 뜨거운데 몸에까지 강한 불을 두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판단이 쉽게 마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색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빨간 손수건 하나, 작은 장식 하나는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몸을 붉게 감싸고 강한 색으로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은 올해 양띠에게 과열된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 벌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빨리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은 오히려 재물을 태웁니다. 두 번째는 털이 많이 달린 옷입니다. 양이라는 이름 때문에 털이 많은 옷이 잘 맞을 것 같지만 올해처럼 뜨거운 기운이 강한 때에는 오히려 답답함을 줄 수 있습니다. 두꺼운 털옷, 먼지가 잘 끼는 장식, 관리하기 어려운 옷은 몸도 마음도 무겁게 만듭니다. 양은 털을 깎아야 다시 가벼워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쌓인 미련, 오래된 걱정, 쓰지 않는 물건, 끊지 못한 체면을 조금씩 덜어내야 마음이 숨을 쉽니다. 세 번째는 구멍 나거나 해진 옷을 계속 입는 일입니다. 특히 속옷과 양말처럼 몸에 직접 닿는 것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몸을 대충 대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을 정갈히 하는 사람이 진짜 복을 지킵니다. 불교 수행도 남이 보는 법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속옷을 깨끗하게 바꾸는 일도, 양말의 구멍을 확인하는 일도 내 삶을 존중하는 작은 수행입니다. 네 번째는 과한 금 장신구입니다. 재물을 상징한다고 해서 온몸에 금을 많이 두르면 오히려 마음이 체면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남에게 넉넉해 보이고 싶은 마음, 아직 괜찮아 보이고 싶은 마음, 나도 이만큼 살았다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장신구에 묻어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양띠에게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장신구가 더 잘 맞습니다. 작은 은반지, 단정한 목걸이, 둥근 펜던트처럼 조용히 품격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은 자랑할 때보다 지킬 때 오래 머뭅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 꽉 끼는 옷입니다. 허리를 조이고 배를 누르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불편한 옷은 기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양띠의 힘은 천천히 흐르는 데 있습니다. 막히면 한꺼번에 터지고 조이면 몸도 마음도 답답해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억지로 조이면 어느 순간 홧김에 큰 지출로 터집니다. 그러니 편안하되 흐트러지지 않고 여유 있되 단정한 차림을 택하십시오. 보살님은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자신의 솜의 끝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돈을 아끼는 줄 알았는데 어쩌면 저 자신을 너무 오래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귀하게 들렸습니다. 돈을 모으는 일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재물복은 나를 존중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면서 모은 돈은 오래 편안하지 않습니다. 몸이 마르고 마음이 마르면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양띠 여러분, 2026년은 크게 드러내고 과시하는 해가 아닙니다. 조용히 지키고 단단히 쌓고 마르지 않게 돌보는 해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먼저 새는 곳을 막고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복이 머물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땅이 촉촉해야 씨앗이 자랍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재물이 머뭅니다. 올해 여러분의 복은 큰 소리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조용히 정리된 옷장과 존중받는 몸과 차분한 마음 위에 천천히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날 보살님은 절에서 돌아가신 뒤 며칠 후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안에는 오래 입은 옷 몇 벌과 구멍난 양말, 해진 속옷, 단추가 떨어진 카디건이 들어있었습니다. 보살님은 그것들을 제 앞에 펼쳐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버리려고 꺼내놓았는데 막상 손이 안 떨어집니다. 아직 조금은 더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버리자니 제가 너무 낭비하는 사람 같아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보살님의 마음이 얼마나 오래 절약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묶어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끼는 마음은 복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한 인연을 붙잡는 마음은 집착입니다. 절약과 집착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뿌리가 다릅니다. 절약은 감사에서 나오고 집착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감사로 아끼면 복이 쌓이지만 두려움으로 붙잡으면 마음이 마릅니다. 양띠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차이입니다. 돈을 아끼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건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몸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초라하게 만들고 이미 해지고 낡아 나를 다치게 하는 것까지 붙잡는다면 그것은 재물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막는 일이 됩니다. 흙이 너무 단단하게 굳으면 물도 스며들지 못하고 씨앗도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너무 움켜쥐면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먼저 옷장 이야기부터 드렸습니다. 옷장은 단순히 옷을 넣어두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는지를 준비하는 작은 방입니다. 옷장이 어수선하고 입지 않는 옷이 쌓이고 낡은 옷과 새 옷이 뒤엉켜 있으면 아침마다 마음도 흐려집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모르고 입고 나가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지친 느낌이 듭니다. 재물도 이와 같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곳에는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양띠에게 좋은 색은 베이지색과 연두색입니다. 베이지색은 땅의 색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안정되어 있고 드러나지 않지만 무엇이든 품을 수 있습니다. 좋은 흙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흙 위에서 곡식이 자라고 꽃이 피며 나무가 뿌리 내립니다. 베이지색 옷은 양띠에게 그런 안정감을 줍니다. 베이지색 바지, 치마, 재킷, 카디건처럼 기본이 되는 옷을 갖추면 사람에게 단정함과 신뢰감을 줍니다. 재물은 믿음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남이 보기에 믿음직한 사람, 스스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돈의 인연은 오래 머뭅니다. 연두색은 마른 흙에 새싹이 돋는 색입니다. 양띠가 너무 절약만 하고 마음이 마르면 삶이 딱딱해집니다. 그럴 때 연두색은 부드러운 생기를 풀어넣습니다. 연두색 블라우스, 스카프, 손수건, 작은 소품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밝아질 수 있습니다. 전체를 강하게 꾸밀 필요는 없습니다. 양띠의 복은 요란함보다 은은함에서 살아납니다. 베이지색의 안정 위에 연두색의 생기를 조금 더하는 것, 그것이 올해 양띠에게 좋은 조화입니다. 옷의 소재도 중요합니다. 몸에 닿는 것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합니다. 면처럼 부드럽고 숨쉬는 소재, 마처럼 시원하고 가벼운 소재, 얇은 울처럼 따뜻하지만 답답하지 않은 천연 소재가 좋습니다. 옷을 입었을 때 피부가 편하고 앉고 일어설 때 걸리지 않고 땀이 차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자연스러운 옷을 고르십시오. 양띠는 억지로 자신을 밀어붙이는 기운보다 편안하게 오래 지속하는 기운이 맞습니다. 옷도 삶도 오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번들거리는 합성 섬유, 몸에 달라붙어 불편한 소재,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고 땀이 잘 빠지지 않는 옷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옷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하루 종일 작은 불쾌감을 줍니다. 작은 불쾌감은 쌓이면 말투가 되고 말투는 관계가 되고 관계는 재물길이 됩니다. 우리는 돈과 옷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묻지만 삶은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우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좋아지며 태도가 좋아지면 좋은 인연이 오래갑니다. 양띠에게는 화려한 무늬보다 단정한 무지가 잘 맞습니다. 큰 꽃무늬, 강한 호피무늬, 눈에 확 띄는 복잡한 문양은 때로 마음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물론 취향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6년에 재물을 차곡차곡 모으고 싶다면 너무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품격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지색 무지, 연한 연두색, 크림색, 따뜻한 흰색, 부드러운 갈색처럼 편안한 색을 중심에 두십시오. 무늬를 쓰고 싶다면 작고 은은한 줄무늬나 잔무늬 정도가 좋습니다. 재물은 산만한 곳보다 안정된 곳에서 자랍니다. 저는 보살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늘 새 옷을 사지는 않았지만 가진 옷을 깨끗하게 빨고 단정히 개어두었습니다. 단추가 떨어지면 바로 달았고 소매가 해지면 더 입을 수 있을지 살피고 감사히 정리했습니다. 다른 어머니는 아낀다는 이유로 옷을 아무렇게나 쌓아두고 구멍난 양말을 계속 신고 속옷이 해져도 모른 척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돈을 아꼈지만 마음의 결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의 절약에는 존중이 있었고 두 번째 어머니의 절약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때로 통장 잔고보다
먼저 마음의 태도에 스며듭니다. 나는 이 정도면 돼. 나는 새 것을 쓸 자격이 없어. 내 몸에는 돈 쓰면 아까워. 이런 생각을 오래 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 대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어 대하면 남도 나를 가볍게 대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낡은 것을 함부로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내 몸과 마음을 해치는 낡음은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옷장 정리는 그래서 수행입니다. 먼저 모든 옷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입으면 마음이 편안한 옷, 몸에 잘 맞고 단정한 옷, 아직 감사히 입을 수 있는 옷은 남기십시오. 그러나 입을 때마다 불편한 옷, 체면 때문에 샀지만 한 번도 입지 않는 옷, 해져서 마음이 초라해지는 옷, 살이 빠지면 입겠다고 몇 년째 붙잡는 옷, 누군가와의 아픈 기억이 묻어있는 옷은 조용히 살펴보십시오. 그 옷들이 지금 내 삶에 복을 더해주는지 아니면 과거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버릴 때도 함부로 던지지 마십시오. 물건에도 인연이 있습니다. 오래 함께한 옷이라면 접어놓고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그동안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새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옷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려놓는 일을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로 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이 복을 부릅니다. 양띠분들은 특히 속옷과 양말을 살펴야 합니다. 몸 가장 가까이에 닿는 것은 가장 가까운 복의 그릇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진 속옷을 계속 입는 것은 나 자신에게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비싼 것을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깨끗하고 편안하며 몸을 존중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멍난 양말은 걷는 길에 새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발은 삶의 방향입니다. 발을 감싸는 것을 정갈히 하면 걸음도 달라집니다. 장신구는 과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양띠에게는 은은한 은, 작은 진주, 둥근 펜던트, 단정한 반지 하나가 더 잘 어울립니다. 금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온몸에 금을 걸고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보여주기 위해 하는 장식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올해 양띠에게 필요한 것은 남이 알아주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품격입니다. 작은 은반지 하나라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감사히 착용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신발도 살펴야 합니다. 양띠는 빠르게 뛰는 띠가 아니라 오래 걷는 띠입니다. 그러니 발이 편해야 복도 오래 갑니다. 굽이 너무 높거나 발을 조이는 신발, 오래되어 뒤축이 닳고 미끄러운 신발은 피하십시오. 베이지색, 갈색, 차분한 검은색처럼 안정된 색의 신발을 깨끗하게 닦아 신으면 좋습니다. 신발을 닦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무리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양띠의 재물수행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옷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지 마십시오. 입고 돌아온 옷은 먼지를 털고, 걸 것은 걸고, 빨 것은 빨래통에 넣고, 수선할 것은 따로 두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이 재물관리와 연결됩니다. 옷을 아무렇게나 두는 사람은 영수증도 아무렇게나 두고 돈도 어디에 썼는지 모르게 됩니다. 반대로 옷을 정갈히 관리하는 사람은 지갑도 정리하고 지출도 살피고 약속도 기억합니다. 생활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보살님은 제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 옷장을 정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오신 보살님은 얼굴이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스님,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방이 넓어졌습니다. 버린 옷은 몇 벌뿐인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새 속옷 몇 장을 샀는데 그것만으로도 제가 저를 조금 돌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작입니다. 복은 대단한 의식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이미 복의 문은 조금 열립니다. 양띠 여러분, 2026년에 재물을 모으고 싶다면 먼저 정갈해지십시오. 베이지색처럼 안정되고 연두색처럼 부드럽게 자라며 천연 소재처럼 숨쉬고 무지옷처럼 단순하며 잘 정리된 옷장처럼 마음을 가지런히 하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보다 돋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양띠의 복은 조용히 쌓이는 복입니다. 꾸준히 정리하고 아껴 쓰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낡은 것은 감사히 보내고 필요한 것은 정성껏 맞이할 때 재물은 조금씩 여러분 곁에 머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재물은 급하게 달려오는 말이 아니라 편안한 땅에 내려앉는 씨앗과 같습니다. 땅이 정갈하고 촉촉하면
씨앗은 스스로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의 옷차림과 몸가짐도 그런 땅이 되어야 합니다. 며칠 뒤 그 보살님은 다시 절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옷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보살님은 가방에서 지갑 하나를 꺼내 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오래된 검은색 지갑이었습니다. 겉가죽은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으며 안쪽은 영수증과 카드로 빵빵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구겨진 지폐 몇 장, 오래된 병원 영수증, 쓰지 않는 포인트 카드, 기한이 지난 쿠폰, 작은 부적, 색이 바랜 가족 사진이 한꺼번에 보였습니다. 보살님은 민망한 듯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것도 오래 썼습니다. 그래도 아직 쓸 수 있어서 계속 들고 다녔습니다. 돈이 없으니 지갑부터 새로 사는 것도 아깝더군요. 저는 그 지갑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님, 지갑은 단순히 돈을 넣는 물건이 아닙니다. 돈이 잠시 머무는 작은 집입니다. 사람이 쉬는 집이 어지럽고 답답하면 오래 머물기 어렵듯 돈도 지갑 안이 어지러우면 편히 머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돈만 들어가면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매일 손에 쥐고 매일 열고 닫고 매일 돈을 넣고 빼는 물건에는 우리의 돈을 대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지갑 안이 어지럽다는 것은 단지 물건이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겨진 영수증이 쌓여 있다는 것은 지난 지출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뜻이고, 쓰지 않는 카드가 가득하다는 것은 내 소비의 문이 너무 많다는 뜻이며, 낡고 해진 지갑을 계속 쓴다는 것은 재물의 자리를 오래 돌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는 보살님께 지갑 속 물건을 하나씩 꺼내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곧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마트 영수증, 이미 끝난 병원 예약표, 사용하지 않는 멤버십 카드, 오래전 누군가에게 받은 작은 종이,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는 쿠폰. 보살님은 하나하나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왜 아직 넣고 다녔을까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왜 붙잡고 있는지 모르는 것들을 오래 넣고 다닙니다. 양띠 여러분, 2026년에 재물을 모으고 싶다면 지갑부터 살피십시오. 큰 돈을 벌기 전에 먼저 새는 돈을 보아야 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문보다 나가는 구멍이 더 많으면 아무리 벌어도 남지 않습니다. 이때 지갑 색깔은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색이 절대적으로 누구에게나 복을 주고 어떤 색이 반드시 불운을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사주와 삶의 흐름이 다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생활 속 상징으로 보면 색은 우리 마음에 방향을 줍니다. 검은색과 짙은 회색 지갑은 많은 사람들이 무난하다고 여기며 오래 씁니다. 단정하고 세련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띠처럼 조용히 재물을 모으고 지키는 기운이 중요한 분들에게는 너무 어둡고 무거운 색이 때로 돈의 흐름을 답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검은색은 깊은 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은 생명을 살리지만 그릇이 분명하지 않으면 흘러가 버립니다. 지갑이 어둡고 안이 어지러우면 돈도 어디론가 흘러가고 나중에는 어디에 썼는지조차 기억나지 않게 됩니다. 짙은 회색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회색은 차분할 수 있지만 탁하고 무거운 회색은 마음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흐림입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흐리고, 얼마를 썼는지 흐리고, 빚이 얼마인지 흐리고, 다음 달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흐리면 재물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띠에게는 너무 어둡고 탁한 지갑보다 안정되고 따뜻한 색을 권하고 싶습니다. 붉은색과 강한 주황색 지갑도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색은 힘이 있고 활력이 있으며 때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상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갑처럼 매일 돈을 담는 물건에 너무 강한 붉은 기운이 있으면 마음이 쉽게 들뜨고 소비가 충동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빨간색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사고 싶은 마음, 써야 할 것 같은 마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살아난다면 그것은 재물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양띠에게 필요한 것은 뜨거운 소비가 아니라 따뜻한 축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색이 좋겠습니까? 먼저 갈색과 황토색입니다. 땅의 색입니다. 흙은 씨앗을 품고 뿌리를 감싸고 시간이 지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갈색 지갑은 화려하지 않지만 안정감을 줍니다. 황토색은 따뜻하면서도 과하지 않습니다. 양띠처럼 천천히 모으고 오래 지키는 기운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런 색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지갑을 열 때마다 나는 오늘도 차곡차곡 쌓는다,
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베이지색도 좋습니다. 베이지색은 부드러운 땅에 새기면서 동시에 정갈함을 줍니다. 너무 튀지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으며 돈을 조용히 품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양띠에게 베이지색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품격을 세우는 색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는 돈은 쉽게 사라지고 조용히 필요한 곳에 쓰고 남은 것을 지키는 돈은 오래 남습니다. 황금빛은 재물을 떠올리게 하는 색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과함은 피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번쩍이는 금색 지갑은 마음을 들뜨게 하고 오히려 체면 소비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은은한 황금빛, 따뜻한 샴페인빛 정도가 좋습니다. 재물의 상징을 가까이 하되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돈은 빛나지만 돈만 바라보는 마음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연한 초록색과 연두색도 양띠에게 좋은 상징이 됩니다. 연두색은 새싹의 색입니다. 마른 땅에 다시 생기가 도는 색입니다. 돈은 모아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자라야 합니다. 저축도 잘해야 하고 좋은 습관도 잘해야 하고 돈을 쓰는 지혜도 잘해야 합니다. 연한 초록색 지갑이나 작은 초록색 소품을 지갑 안에 두는 것은 내 재물도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는 마음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색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갑 안의 정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색의 지갑을 들고 다녀도 그 안이 구겨진 영수증과 쓰지 않는 카드와 정리되지 않은 지폐로 가득하다면 재물은 편히 머물지 못합니다. 집을 이사해도 안에서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새 집이 새 집답지 않은 것처럼 지갑도 색만 바꾸고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금세 다시 어지러워집니다. 먼저 영수증을 정리하십시오. 영수증은 지출의 흔적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따로 모으고 필요 없는 것은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리하십시오. 영수증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돈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는가? 마음이 허전해서 쓴 돈은 아닌가? 남에게 보이려고 쓴 돈은 아닌가? 이렇게 묻는 순간 지출은 수행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지폐를 가지런히 펴서 넣으십시오. 돈을 구겨놓고 아무렇게나 다루면 마음도 돈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지폐의 방향을 맞추고 작은 금액과 큰 금액을 구분해 놓고 동전은 가능하면 따로 보관하십시오. 이것은 돈을 숭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정성껏 다루라는 뜻입니다. 돈은 가족의 밥이 되고 약이 되고 집의 전기와 물이 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도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바른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 쓰지 않는 카드를 빼십시오. 카드가 많으면 소비의 문도 많아집니다. 양띠는 조금씩 모으는 힘이 강하지만 작은 지출이 여러 문으로 새기 시작하면 어느새 큰 돈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과감히 정리하고 꼭 필요한 카드만 남기십시오. 빚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따로 적어 보십시오. 빚을 보지 않는다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빚을 정직하게 보는 순간 갚아갈 길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 지갑을 마련한다면 처음부터 정갈하게 맞이하십시오. 깨끗한 천으로 안팎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십시오. 이 지갑은 허영의 집이 아니라 지혜로운 재물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온 돈은 바르게 쓰이고 남은 돈은 차곡차곡 쌓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은 미심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말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행동을 움직입니다. 그 다음 깨끗한 지폐 한 장을 먼저 넣어 보십시오. 새 지갑을 빈 채로 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처음 들어가는 돈을 재물의 첫 인연으로 삼는 것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펴진 돈, 감사한 마음으로 넣는 돈입니다. 가능하다면 동전 3개를 작은 칸에 넣어 두어도 좋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인연을 떠올리며 돈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표시입니다. 아침 햇살 아래 잠시 지갑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긴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가에 잠시 올려두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햇살이 지갑을 비추는 동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돈을 어떻게 벌고 싶은가? 나는 돈을 어디에 쓰고 싶은가? 나는 어떤 소비를 줄이고 싶은가? 나는 누구를 위해 조금 더 안정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지갑에 생명을 불어넣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갑이 돈을 대신 벌어주지는 않습니다. 지갑 색깔이 모든 운명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지갑을 정리하는 진짜 의미는 내 돈의 흐름을 보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소비 습관, 숨기고 싶었던 빚, 정리하지 못한 영수증,
체면 때문에 열어두었던 카드의 문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은 산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갑을 열어 내 삶의 새는 구멍을 보는 것도 깊은 수행입니다. 그날 보살님은 지갑 속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한 무더기 꺼내셨습니다. 지갑은 한결 얇아졌고 지폐는 가지런히 정리되었습니다. 보살님은 신기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돈이 더 생긴 것도 아닌데 마음이 덜 답답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돈이 많아져서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이 정리되어 돈을 지키게 되는 경우가 더 오래 갑니다. 양띠 여러분, 지갑을 정리하는 것은 돈을 부르는 행위이기 전에 내 삶의 새는 구멍을 보는 수행입니다. 색깔은 마음의 방향을 돕고 정리는 돈이 머물 자리를 만들며 감사는 그 돈을 복으로 바꿉니다. 올해는 지갑을 함부로 열지 말고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들어온 재물을 감사히 맞이하십시오. 그렇게 작은 집 하나를 정갈이하면 여러분의 큰 삶에도 재물이 머물 자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보살님이 지갑을 정리하고 돌아가신 뒤 저는 오래도록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재물은 큰 소리를 내며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북을 치고 문을 두드리며 오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준비된 그릇 위에 내려앉습니다. 옷장이 정갈해지고 지갑이 가벼워지고 말이 부드러워지고 식탁 위에 감사가 놓일 때 복은 그제야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양띠 여러분, 2026년은 여러분에게 조용히 재물을 모을 수 있는 해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모인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세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돈이 새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뜻밖의 기회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사람들은 큰 운만 기다리지만 큰 운이 와도 그릇이 깨져 있으면 다 흘러나갑니다. 먼저 그릇을 닦아야 합니다. 양띠에게 가장 큰 재물 비법은 화려한 행운이 아닙니다. 정리, 절제, 부드러움, 꾸준함, 감사입니다. 이 5가지가 올해 여러분의 땅을 촉촉하게 해줄 것입니다. 정리는 새는 곳을 막아주고, 절제는 욕심의 불을 낮춰주며, 부드러움은 좋은 인연을 머물게 하고, 꾸준함은 작은 복을 크게 키우며, 감사는 들어온 재물을 복으로 바꿉니다. 돈은 숫자이지만 복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7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큰 돈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산에 들어가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 안에서, 옷장 앞에서, 지갑을 열면서, 밥상을 차리면서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첫째 날에는 옷장을 여십시오. 그리고 구멍난 옷, 해진 속옷, 오래되어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옷을 따로 꺼내 보십시오. 버릴 수 있는 것은 감사히 정리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수선하십시오. 입을 때마다 마음이 초라해지는 옷은 더 이상 붙잡지 마십시오. 옷을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미 다한 인연을 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 마음을 드리는 일입니다. 둘째 날에는 옷의 색을 살펴보십시오. 너무 강한 빨간색, 주황색, 눈을 피곤하게 하는 화려한 색이 많다면 조금 줄여보십시오. 대신 베이지색, 크림색, 부드러운 갈색, 연두색 소품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옷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스카프 하나, 손수건 하나, 카디건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색을 통해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올해 과열되지 않겠다. 조용히 쌓겠다. 마르지 않게 나를 돌보겠다.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셋째 날에는 지갑 속 영수증과 쓰지 않는 카드를 정리하십시오. 지갑을 열어 하나씩 꺼내 보십시오. 언제 썼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영수증, 이미 만료된 쿠폰, 쓰지 않는 카드, 괜히 넣어둔 종이가 있다면 정리하십시오. 지갑을 비우는 순간 마음도 조금 비워집니다. 돈이 머무는 집을 정리하는 것은 재물에 대한 예의입니다. 넷째 날에는 지폐를 가지런히 펴서 넣으십시오. 금액이 크고 자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구겨 넣은 돈을 펴고 방향을 맞추고 필요한 만큼만 지갑에 두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지폐 한 장을 가장 안쪽에 넣으며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들어온 돈은 바르게 쓰이고 남은 돈은 차곡차곡 모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돈을 대하면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귀한 인연이 됩니다. 다섯째 날에는 작은 메모장이나 가계부를 준비하십시오. 이번 달에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 적어보십시오. 커피 한 잔, 배달 음식 한 번, 충동적으로 산 물건 하나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작은 물방울이 모이면 큰 물길이 됩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새는 돈을 기록하다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쓰는지 보입니다. 배고파서 쓰는지, 외로워서 쓰는지, 체면 때문에 쓰는지, 불안해서 쓰는지 보입니다. 그때부터 재물 수행은 시작됩니다. 여섯째 날에는 불필요한 체면 소비 하나를 멈추십시오. 남에게 좋아 보이려고 사는 물건, 거절하지 못해 내는 돈, 자식에게 미안해서 형편 이상으로 쓰는 돈, 남들과 비교하며 쓰는 돈을 한 번만 멈추어 보십시오. 절제는 가난한 마음이 아닙니다. 절제는 내가 돈의 주인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남이 보는 나를 위해 돈을 쓰는 삶에서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돈을 쓰는 삶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드십시오. 혼자 사는 분이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 정성껏 한 끼를 차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돈 걱정만 하지 말고 감사한 것 세 가지를 말해 보십시오. 오늘 밥이 있다는 것, 아직 걸을 수 있는 몸이 있다는 것, 연락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는 것, 비록 많지 않아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다는 것. 감사는 재물을 불러오는 가장 조용한 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작은 것에서도 복을 발견합니다. 이 7일 수행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 달라질 것입니다. 옷장이 조금 가벼워지고, 지갑이 조금 정갈해지고, 마음이 조금 덜 조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변화가 중요합니다. 운명은 큰 사건으로만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매일 같은 방향으로 쌓일 때 어느 날 삶의 물길이 조용히 방향을 틉니다. 원본에서 많은 분들이 호환석, 팔찌 같은 물건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호환석은 예로부터 안정과 집중을 상징하는 돌로 여겨졌고, 손목에 차면 마음을 다잡는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팔찌가 돈을 대신 벌어주지는 않습니다. 팔찌가 빚을 대신 갚아주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팔찌를 만지는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하느냐입니다. 돈을 쓰기 전 오른손목의 팔찌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으십시오. 이 지출은 정말 필요한가? 이것은 내 삶을 살리는 돈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가리는 돈인가? 이것을 사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가? 이 질문을 한 번만 해도 많은 지출이 멈춥니다. 멈추는 힘이 곧 재물을 모으는 힘입니다. 양띠의 복은 빨리 잡는 데 있지 않고 조용히 지키는 데 있습니다. 장신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한 금 장신구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작은 은반지 하나, 둥근 펜던트 하나, 단정한 진주 귀걸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름다움은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갈함에서 나옵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많이 보이는 것보다 단단히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돈은 쉽게 사라지고, 삶을 지키기 위한 돈은 복이 됩니다. 신발도 깨끗하게 관리하십시오. 양띠는 빠르게 뛰는 띠가 아니라 오래 걷는 띠입니다. 발이 편해야 마음도 오래 갑니다. 낡아서 발을 아프게 하는 신발, 미끄러운 신발, 뒤축이 심하게 다른 신발은 살펴보십시오. 신발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나는 오래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재물의 길도 그렇게 열립니다. 빨리 가려고 하다 넘어지는 것보다 천천히 가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돈을 죄악시하지도 마십시오. 돈을 숭배하지도 마십시오. 돈은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닙니다. 돈은 가족을 먹이고, 병든 이를 치료하고, 아이를 공부시키고,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 끌려가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돈으로 체면을 세우려 하면 업이 무거워집니다. 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고, 바르게 모으는 것. 이것이 생활 속 재물 수행입니다. 양띠 여러분, 올해는 크게 벌려고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먼저 새는 곳을 막으십시오. 담을 그릇을 닦으십시오. 매일 조금씩 쌓으십시오. 물건 하나를 정리하고, 지출 하나를 멈추고, 지갑 한 칸을 비우고, 가족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 복의 길을 만듭니다. 그 보살님은 몇 달 뒤 다시 절에 오셨습니다. 큰 돈이 갑자기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빛이 전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아직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덜 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이 덜 마릅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지갑을 바꾸고 영수증을 적어보니 제가 어디서 불안해서 돈을 쓰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변화입니다. 재물보다 먼저 마음의 물길이 바뀐 것입니다.
복은 때로 그렇게 옵니다. 먼저 통장의 숫자로 나타나지 않고 마음의 습관으로 나타납니다. 덜 조급해지고, 덜 비교하고, 덜 낭비하고,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지출이 줄고, 저축이 늘고, 인연이 좋아지고, 기회가 조용히 들어옵니다. 이것이 양띠의 복입니다. 크게 떠들지 않지만 단단합니다. 늦어 보이지만 오래 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2026년 양띠의 복은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정갈한 옷장, 깨끗한 지갑, 부드러운 말, 감사한 밥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낡은 것을 붙잡고 가난을 절약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체면을 위해 돈을 쓰고 그것을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복은 나를 존중하고 돈을 정직하게 보고 가족과 따뜻하게 나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양은 뛰어서 부자가 되는 동물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풀밭을 지나며 배를 채우는 동물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가면 됩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 정리하고 내일 하나 기록하고 모레 하나 절제하면 됩니다. 그렇게 쌓인 작은 복이 어느 날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고 가족을 편안하게 하며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줄 것입니다. 부디 올해 여러분의 땅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들어온 재물이 불안으로 흩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 가족의 평안과 건강과 나눔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마음이고 마음이 바로 서야 돈도 복이 됩니다.